저는 김건희 여사의 그 재판 결과 그것뿐만 아니라 도대체 김건희 여사 그러니까는 뭐 국힘 관련 인사들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 부분을 안 다룰 수가 없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김건희 여사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나왔는데 얼마 전에 2심에서 징역 4년 2배가 넘게 형이 높아졌습니다. 왜 그랬는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1심 같은 경우에 그 도이치가 뒤집힌 거잖아요. 도이치가 뒤집히면서 유죄를 뒤집히면서 형이 이렇게 확 높아졌는데 1심은 사실 무죄로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김 여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통장하고 돈을 내준 전주의 주의이고 유죄가 되려면은 직접 주가 조작을 한 선수들하고 공모관계가 인정이 되는데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사를 썼는데 싸가지 시스터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수들끼리 서로 문자를 하면서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같은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 김건희 말고 이제 또 다른 여자의 이름을 전주의 이름을 언급을 하면서 자 이제 피아 식별을 하자. 쟤들은 빼. 랑 그런 취지에서 싸가지 시스터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아마도 이제 뭐 투자를 맡기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요구들을 많이 하고 뭐 만만치 않았던 모양이에요. 싸가지 시스터스 선수들 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1심에서는 이 문자를 보니까 그래 선수들하고 이미 갈라섰네라고 하면서 공모를 인정하지 않아서 무죄를 선고를 했는데 그 2심은 그러면 왜 유죄를 냈냐? 자, 첫 번째. 이 모의의 이 기준을 굉장히 넓게 잡았어요. 명시적인 모의가 없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순차적 공모 있잖아요. 암묵적 의사 결합이 이루어지면은 공모가 성립한다라고 이런 기준 하에 이건 이제 대법원 판례의 이 기준인데 이런 사정을 고려했습니다.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김건희 여사가 미래에셋 계좌를 이 선수들한테 맡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큰 돈을 맡기면서 담보도 설정을 안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렇게 20억이라는 큰 돈을 맡기는데 담보도 없이 맡겼으면은 이거 당신이 주가 조작 알고 그냥 뭐 수익 나눠 먹으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수익을 40%를 이 블랙펄 측에 주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이제 재판부가 의심을 한 것이죠. 자, 정상적으로 그냥 계좌를 맡기고 그냥 정상적인 주식 거래로 이 수익을 취하는 거면은 40%나 좋겠어? 이거는 주가 조작의 대가로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주기로 한 거 아니야? 당신은 주가 조작 알았던 거 아니야? 그렇게 봤던 것이고. 자,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거래. 7초 만에 10만 주, 8만 주가 이제 하루 사이로 팔리면서 7초 만에 이렇게 대량의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김 여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미래에셋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냐? 휴대폰으로 하자. 라는 이런 대화 내용에 이심은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당신은 이 정도 되면은 이 거래가 이 시세조정 거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거래가 18만 주를 서로 통정 매매 그러니까 이 파는 쪽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맡아 갖고 있는 사람이 촥 팔고 그리고 어디서 촥 받고 이런 식으로 짜고 거래를 해서 거래량이 마치 많은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장 매매인데 그 무렵에 김 여사가 이렇게 사무실 전화는 다 녹음되지 않아요? 라고 한 걸 봤을 때는 당신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근거로 해서 유죄를 인정을 했고 그래서 형이 이제 4년으로 높아진 겁니다. 저는 사실 뭐 2심이 뭐 그렇다고 해서 김 여사 판결에 대해서 아주 부당하게 판결을 했다. 뭐 사실 그렇게 말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실관계를 보고 물이 반밖에 없네. 라고 1심 봤던 것이고 2심은 물이 반이나 있네. 그러니까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 판단을 달리할 수 있고 이거는 뭐 재판부의 몫이니까 그 판단을 두고 이거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문제는 다른 사건들 특히 민주당 측 인사들 전전 영부인들과의 사건 처리의 형평성 이거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아니 김정숙 씨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아니 관봉권으로 옷 산 것까지 다 나왔는데 이거는 무혐의가 나왔잖아요. 자, 이 사건의 얼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봉권으로 특수활동비로 의상 80여 벌, 이것도 80여 벌도 굉장히 줄인 것이고 네티즌들이 찾은 옷 모자이크만 해도 179벌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당신의 사비로 샀겠느냐 이거 국고 손실 그러니까는 뭐 특활비라든지 이걸 부당하게 이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발이 된 지 4년이 됐는데 검찰이 직접 보안수사 뭐 제대로 안 하고 경찰의 무혐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사건을 끝내버린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건데요. 사실 저희 그 보도를 이제 후배들이 많이 썼었는데 아니 경찰이 이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그 제2부속실 직원들 소환조사해가지고 지금 유모 전 비서관 등이 김 여사 옷값을 치르기 위해서 특활비를 청구했다. 이런 지수까지 다 확보를 했었어요. 그리고 관봉권 같은 경우에 의료업체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서 옷값을 관봉권으로 결제했다.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했었습니다. 관봉권으로 결제한 게 최소 1,200만 원. 근데도 어떻게 했다? 자, 관봉권이라는 게 뭡니까? 한국은행에서 국가기관에 그대로 내려주는 그게 빳빳한 신권, 그게 관봉권이에요. 그걸 썼다 그러면은 특활비를 이용하게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찰이 뭐라고 했냐? 관봉권이 국가 예산인지는 증거가 부족하다. 야, 이게 도대체 말인지 방구인지 안 본 눈, 흐린 눈을 한 거죠, 경찰이.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덮어버리고 검찰은 어차피 못 찾아요. 그러면서 무혐의 처분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나라냐? 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아야죠. 근데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는 15년 전에 계좌 거래까지 하나하나 이 대화 내역까지 다 분석을 해가면서 정말 미세 현미경으로 찾아가면서 그래 이게 보니까 의심스럽네라고 하면서 유죄 청구를 하고 사법 처리를 하는데 누구의 잘못에 대해서는 고발된 지 4년 동안 온갖 사람들 다 부를 사람은 불러서 굉장히 유죄 증거들 많이 찾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보는 흐린 눈을 하면서 이게 관복권이 특활비인지 단언할 수가 없잖아.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겁니다. 자, 또 하나의 김 여사. 그래서 우리가 그 3김 여사 특검을 하자 그런 주장까지 한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현재 김 여사, 김혜경 여사. 아니 민주당 쪽에서 이거 가지고 얼마나 많이 욕을 했어요. 도대체 아니 김건희는 조사도 안 하면서 10만 4천 원 밥값 거를 갖다가 기소를 해? 그렇게 욕을 많이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만 4천 원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에게 그 선거구 지역구에서 그러니까 의원 부인들에게 소개받으면서 그때 당시에 김혜경 여사가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을 비롯한 이 의원 부인들한테 밥을 샀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금품 제공 금지, 거기에 기부행위 금지 거기 걸린 거예요. 그래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유죄 나왔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부인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것도 굉장히 위증이 의심스러운 사건인데 우원식 국회의장 부인이 내가 얻어먹은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샀다. 내가 직접 내 밥값은 결제했다라고 했는데 그 인정 안 됐어요. 왜냐? 결제 내역이 없으니까. 결국 김혜경 여사가 누구를 시켜서 배소연을 시켜서 경기도 법카로 결제한 그런 흔적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유죄가 나왔습니다. 1심에서 벌금 150만 원 나왔고 2심까지 150만 원 유죄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2심까지 유죄 나오고 그게 대법원으로 간 게 2025년 5월 16일입니다. 자, 이 방송이 지금 나간 게 5월 1일일 텐데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거의 1년 가까이 대법원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10만 4천 원짜리가 말이 됩니까? 이게 복잡한 사건입니까? 액수가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 1년 가까이 지금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저는 대법원이 뚜지람하게 무서워서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공직선거법 규정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이제 자다가도 나올 정도로 우리가 익숙한 규정인데 270조의 633 원칙. 1심은 6개월, 2심, 3심 각각 3개월 내에 끝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법원 간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움직임이 없다. 자, 이거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김혜경 여사는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물론 김혜경 여사가 출마할 일은 없기 때문에 그게 사실적으로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않지만은 아니 이게 복잡한 사건은 아닌데 대법원에 갔는데 1년 가까이 감감무소식이다. 이거는 대법원이 두드려 맞기 싫어서 그냥 사건을 피한다. 그런 생각밖에 저는 안 됩니다. 선택적 정의다. 선택적 정의고 어떤 민주당 인사들의 잘못 앞에서는 흐린 눈을 하는 검찰, 경찰 그리고 사법기관. 이 부정의는 짚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제가 한번 사건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의 2심 그리고 이제 그 대조되는 다른 여사들의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뭉개고 미적거리고 있는 다른 여사들의 사건까지 한번 대조를 해봤고요.